그 많이 과거에 뵀기 때문에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또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는 원래 슐렛 패커드 컴퍼니 그리고 키사이트 에질런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였죠. 1939년에 1월 1일입니다. 두 스탠포드 대학 졸업자가 스탠포드 대학 바로 바깥에 있는 조그만 가레지에서 시작한 전자계측 회사, 그것이 슐렛 패커드입니다. 지금도 캘리포니아에 가시면은 그 가레지 앞에 이게 써 있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시작점이라고 이게 써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주에서 벌써. 그래서 그런 곳인데, 그래서 80여 년 동안 벌써 여러 가지 전자에 이제 관련된 새로운 테크놀로지나 그런 산업의 그런 램프업이죠. 론치나 램프업에 계속 서포트를 해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1999년이죠. 그때 이제 에질런트라는 이름으로 분사를 하게 됩니다. 전자계측이. 컨슈머 비즈니스인 컴퓨터 쪽에 슐렛 패커드 이름을 주고 원래 해왔던 전자계측을 에질런트라는 이름으로 분사를 해 나오죠. 그 다음에 전자계측에서 화학, 바이오 분야로 더 넓혀 나가면서 4년 전입니다. 2014년도에 말에 키사이트라는 회사로 전자계측이 다시 한번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80여 년 동안 전자계측이라는 회사는 그렇게 급성장을 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프로핏, 이익률을 봤을 때는 아주 높은 분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 나오게 됐습니다. 컴퓨터라든지 프린터라든지 뭐 화학이나 바이오 쪽으로. 근데 키사이트가 되면서 그 이익률 100%를 전자계측에만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큰 이유 중에 하나가 5G입니다. 5G가 먼저 발표가 나고 그 다음에 키사이트라는 이름으로 분사를 하게 돼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프레젠테이션 되면서 아시겠지만 5G를 제대로 공략을 해서 제대로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회사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웬만한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전자계측을 서포트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설명드리겠지만 RF 분야는 너무나 당연하고 베이스가 되고, 하지만 새로운 분야의 밀리미터 웨이브 쪽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거기에 필요한 투자랑 솔루션, 그리고 이런 RF뿐만 아니라 디지털이나 옵티컬 쪽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이따가 카일라 씨 VP가 말씀을 많이 또 해주시겠지만 한 분야의 특정된 제품뿐만 아니라 엔드 투 엔드로 전체적 프로세스를 보면서 서포터에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나가지 않으면은 이 5G라는 인더스트리가 램프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미리 인지를 하고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서 키사이트로 저희가 분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나눈 거 잊어버렸는데 한국의 역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깊어요. 저희가 1977년에 당시는 삼성전자의 한 부분이었죠. 삼성전자 안에서 HP 사업부라는 부분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슐렛 패커드 전자계측이 이제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고 1984년에 독자적으로 삼성과 슐렛 패커드가 투자를 하는 합자회사죠. 삼성 슐렛 패커드 회사가 이제 창설이 되고 나중에 1995년에 한국 슐렛 패커드, 그 다음에 이제 에질런트, 즉 키사이트 넘어온 그런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제가 아시아 퍼시픽을 담당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사이즈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는 과거랑 달리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여기서 이노베이션이 되고 있다는 거. 과거는 그냥 매니팩처링으로 분량이 많다, 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5G를 비롯해서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테크놀로지가 아시아에서 새로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5G는 특히 우리가 평창에서 처음으로 트라이얼을 작년에 시도를 했죠. KT 분들과 협업을 하면서 키사이트가 모든 것을 서포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지난주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상용화 서비스를 론치를 했습니다. 미국보다 2시간 빨리. 세계 최고죠.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모든 회사랑 협업을 해서 만든 하나의 마일스톤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올해 이제 월드컵이 있죠. 러비 월드컵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본에서는 프리타이어를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도 저희가 협업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물론 내년에 도쿄 올림픽을 중심으로 이제 상용화 서비스가 완전히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 그런 것들이 모두 아시아, 그다음에 뭐 베이징 올림픽도 있고 굉장히 좀 중요한 시대에 저희가 있는 거예요.
5G라는 건 너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제가 뭐 여러분보다 이상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금전적으로 보셨을 때 밑에 1.2 트릴리언 달러라는 게 정말 어느 정도 정확한 숫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 5G라는 것이 우리의 인더스트리 조직을 크게 바꿔나갈 것이다 라는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는데 5G 서밋은 아까 그런 전략적 이유가 있어서 한국과 일본에서만 하는 저희 회사 이벤트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화요일인데 지난주 금요일 3일 전에 일본에서 이벤트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벌써 5년째 지금 하고 있지만 5 서밋이라는 거를 이 인구 분포랄까요? 고객들의 종류가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 조사를 해보니까 약 30% 참가하신 분들이 종래의 이동통신 쪽 고객들이셨고 70%는 이동통신이 아닌 고객들이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5G는 그냥 종래 이동통신 테크놀로지 뿐만이 아니라는 거. 광범위하게 우리의 인더스트리를 바꿔나갈 것이라는 정말 대단한 테크놀로지라는 거를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키사이트한테 굉장히 중요하냐? 지금 그 키사이트의 그 주식가를 보시더라도 매일매일 신기록을 계속 지금 갱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저께 잠깐 내려갔어요. 어저께까지 계속 신기록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지금 5G예요. 저희가 굉장히 여기에 좀 나쁜 뜻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독점하는 부분도 좀 있고 굉장히 미리미리 투자를 해서 아직은 근데 초기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있는데 거기에 저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8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지원을 해봤지만 그냥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서 고객들이 필요한 솔루션을 드리는 것만으로는 아주 불충분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5G는 일단 광범위하고 두 번째는 타임라인이 확실히 있다는 거. 늦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올림픽이나 그런 이벤트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어질 수가 없는데 너무나 바뀔 게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카일라 씨 VP가 또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굉장히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하고 협업을 많이 할 곳이 스탠다드 바디, 규격을 만드시는 그런 단체분들과 오랫동안 협업을 해오고 있고 지금도 해가고 있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RF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밀리미터 웨이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그 지식이 많은 분야예요.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해 나가야 될지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이론을 하고 서제션을 많이 또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솔루션 자체가 아니라 이 인더스트리를 5G를 램프업 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의 테스트 프로세스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지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예가 있지만 일단은 이코시스템을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요. 칩셋부터 오늘 뭐 SK텔레콤 말씀해 주셨지만 오퍼레이터까지 전체적으로 이코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이것이 5G로 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하나 안에 엔드-투-엔드 테스트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스케줄에 어떤 스펙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갈 것이고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도와드리지 않으면은 아무리 익사이팅한 5G 테크놀로지라도 상용을 할 수 없고 응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할 일이 많이 있고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벌써 200개 회사가 넘게 거의 5G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키사이트의 솔루션을 지금 쓰고 계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서 리드를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 있는 칩셋 메이커부터 오퍼레이터 분들은 당연히 모든 것을 키사이트 제품으로 쓰고 계시고 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쓰고 계신 게 파이널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리비전이 생기기 때문에 그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일라 씨 VP의 개발부 팀은 그래서 한국에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계속 협업을 해야 돼요. 굉장히 유니크한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프레스 이벤트 하신 거 보면은 뭐 KT도 계시고 SK텔레콤도 계시고 삼성도 계시고 다른 회사는 NDA이기 때문에 안 써 있네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포항공대 그 홍 교수님이랑 이제 새로운 이제 안테나 5G용 안테나가 굉장히 재미있는데 그 부분에 협업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디스플레이 안테나가 이제 뭐 위에 밑에가 아니라 그 디스플레이 안에다가 이제 촘촘히 이제 LA 같은 안테나를 도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연구라든지 그리고 물론 이제 오퍼레이터 쪽이죠. 뭐 도코모도 있고 그리고 또 당연히 칩셋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삼성이나 뭐 퀄컴이나 그런 쪽에서도 저희가 계속 협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그 MWC라고 해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를 해서 항상 스페인에서 바르셀로나에서 하죠. 거기서도 벌써 20개 회사 이상의 부스에 가시면 벌써 저희 시스템을 그 각 회사의 부스에서 저희 제품을 쓰시면서 데모를 하는 광경을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한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침에 연설에서도 카일라 씨 부이크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 한국 하면은 와이어리스예요. 코리아 이퀄 와이어리스. 옛날부터 그랬었고 특히 5G 이렇게 큰 엄청난 변화에 우리 한국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상용화를 시작을 했고 통신뿐만 아니라 IT 부분. 다시 눈에 말씀드리면 5G는 그냥 단순한 이동통신의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IT 부분까지 접목된 여러 가지 우리 인더스트리 산업혁명을 크게 일으킬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이 많은 리더십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새로운 많은 테크놀로지가 들어와 있어요. 그냥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많이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 말씀드린 FR2 쪽, 밀리미터 웨이브 쪽 이쪽은 챔버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어프로치가 필요하고 저희가 도움을 특히 또 많이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sub-6랑 그 밀리미터 웨이브 지금은 그렇게 두 개로 생각하고 있지만 비욘드 5G를 말씀도 벌써 들으시겠지만 점점 더 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테스트 메소드로지랑 전혀 다른 메소드로지 우리 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키사이트가 맞아 그걸 말씀드리고 잊어버렸네. 본사가 지금 산타로사라는 데 있습니다. 산타로사 캘리포니아 본사입니다. 산타로사라는 곳은 전자업계에서는 밀리미터 웨이브 마이크로 쪽의 파일 메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 HP 때부터 레버러터리가 거기서 오랫동안 해온 분야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오랫동안 축적된 곳을 저희가 다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키사이트 서밋 이거 하는 이유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협업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탑 고객들이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하고 무엇에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한국에 계신 티어 1 분들 다 모셔서 협업을 하면서 디스커션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이런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키사이트 월드라는 이벤트를 아마 여름에 또 하게 되는데 그때도 또 팔로업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하여튼 최첨단으로 계속 승승장구하실 수 있도록 계속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의 인트로덕션은 여기까지만 해드리고 나중에 Q&A에서 또 질문 받겠습니다.